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성공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하게 된 공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제도 변화에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데이터 유통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히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현황과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시죠. 현재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 공공정부 중심으로 공공 데이터가 수년 전부터 개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부처 또 산하기관, 연구기관들 중심의 그런 공공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 간략한 요약 형태의 통계 정보 형태로 제공되고 또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약간의 수정적인 형태이긴 하지만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대중화하고 유통화하는 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좀 시작이 됐었죠. 아울러 이제 개인의 의료 정보, 의료 데이터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의 한 일환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개인 신용 정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가장 핫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또 이제 올해 8월부터는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개인이 요청하게 되면은 그 금융기관들은 관련한 개인의 정보들을 개인 신용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서비스를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좋은 그런 금융 서비스들을 정보 주체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또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열려 있는 게 현실이죠. 결국은 이렇게 다양한 공공 데이터와 또 개인의 데이터들이 유통되고 서비스화돼서 점점 더 많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게임이라는 커다란 생태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 데이터라는 것이 한 기업 내에서 또는 기관 내에서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아니면 DW라고 하는 정보계 시스템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빅데이터나 데이터 레이크라는 형태로 각 기관이나 또는 기업 내부에서만 이루어졌지만은 이렇게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가 같이 유통되고 서비스화되는 이런 큰 생태계를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국가적인 데이터 댐이라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제 금융, 또 의료, 기타, 유통, 물류, 이커머스까지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직면에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현황부터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올해 8월 4일부터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개인 신용정보 요구 시에 금융기관들은 그런 개인의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그런 개인 신용정보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비즈니스 기회들도 보고 있죠. 사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은 한 두 가지의 방안들을 가지고 이러한 이슈들을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런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받을 때 웹 기반의 REST 형식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요건들을 직접 개발하는 형태죠. 웹이다 보니까 브라우저와 그다음에 웹 서버들 간의 구간 암호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웹 해킹 또 파일이 다운로드 됐을 때 바이러스를 감지하고 퇴치할 수 있는 안티바이러스 이런 보안 대책들도 같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 승인된 사용자만이 들어와서 인증 인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많은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과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직접 구축해야 되는 그런 구축을 하는 그런 대형의 금융기관들도 현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작은 중소 또 중규모의 금융기관들은 직접 이런 시스템들을 구축하기보다는 중개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한 9개 기관 정도가 중개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죠, 작년에. 그래서 이 기관들은 이런 중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요. 이 중개 플랫폼의 이용 기관으로 인제 그 중규모들의 중소규모들의 금융기관들은 가입을 해서 기존의 금융 공동방에서 썼던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외외계 시스템을 연동해서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60가지 정도의 은행, 보험, 증권, 신탁 등등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이 됐죠. 또 데이터의 주기들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쪽은. 또 한 축은 이제 근래 2월 24일 정부 주도의 제4 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했었던 개인 주도형 의료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전략입니다. 또한 이것도 이제 개인의 어떤 의료 정보들을 활용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생태계를 구성하고 또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반적인 앱 스토어에서 보면은 그 나의 건강 기록이라고 하는 앱이 벌써 출시됐습니다. 저도 한번 설치를 해 보니까 벌써 제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병원 진료를 받았든 또 약국에서 제가 어떤 약을 샀는지까지도 벌써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각종 기관들, 의료 기관들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개인의 어떤 정보 주체에게도 그렇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보험사나 정부 의료 기관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모바일이나 웹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파일럿 시스템이 올해 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후에 23년 이후는 그런 생태계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세 번째는 특히 이제 기업 쪽이죠. 유통, 이커머스, 예, 그다음에 물류 이쪽 분야에서의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유통, 물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유통 채널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요. 그런 채널 좋은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큰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존의 여러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이 연계 시스템의 고도화를 먼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물류나 판매 유통이 다변화되니까 당연히 그 다변화되는 채널들하고의 그 연계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미 유통되고 있던 채널과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제 오고 가게 됨에 따라서 기존 거래처의 어떤 연동 시스템들은 좀 더 표준화되고 또 유연성이 있는 형태로 고도화를 같이 이루게 하고 있고요. 신규 거래처들에 대해서는 오픈 API 포탈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개방적인 형태의 유연한 그런 연계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시스템에 대한 연계를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내부적으로 각종 ERP라든지 SCM, 포탈, 내부 시스템들을 또 서비스로 잘 연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현황인 것 같습니다. 기업, 기관 이 모두 다 사실 이런 어떤 변화되는 데이터 중심의 그 변화되는 환경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해야 될까? 비용은 좀 적게 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시스템은 유연하고 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형태가 지금 고민되고 있고요. 이런 방안들을 좀 더 도출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림 하나로 저희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은 웹 기반의 오픈 API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안입니다. 그래서 각종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인바운드 형태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정보 제공이 원활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개인 정보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개인정보 요청도 쉽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기관이나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그 개발자들이 쉽게 가입,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API 키 생성과 API 명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털까지 같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털을 이용해서 제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들을 설치해야 되고 설정해야 되고 또 정기적인 것은 배치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종 관리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과금과 기반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API 사용 현황이나 해킹 시도, 훼손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또 통계로 구성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필요할 겁니다. 초기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개인이 쉽게 들어와서 이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고 또 서비스를 받는 이런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 가입된 어떤 그 계정을 이용해서 쉽게 OAuth라는 표준이 있죠. 제3자 인증 기능을 지원하면 훨씬 더 가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이제 웹이나 모바일 특성상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내부의 시스템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유량 제어 기능들도 꼭 필요할 거고요. 이제 서비스의 다양한 거래도 생길 겁니다. 뭐 복합 거래, 병렬 처리하는 거래, 뭐 이런 어떤 복잡한 서비스의 연계들을 잘 해주는 것이 바로 라우팅 기능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이 오픈 API 시스템들을 고민할 때 시스템 연계 기능들을 다 같이 고도화하거나 통합하는 사업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당히 이 라우팅 기능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자동화된다 그러면 이제 배치 형태로 자동화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각종 포털 가입 개발자들이 API 연동을 위한 API 개발을 위한 작업들을 할 때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API를 생성하고 또 자동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리스판스를 받기 위한 에코 서버를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샌드박스 기능들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API 서비스 개발 편의성을 위한 코드 형성 기능들도 같이 있으면 좋겠죠. 궁극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수집과 제공을 통해서 분석하고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하고의 연동도 같이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보면은 카프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동 오픈 소스 기술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한 4가지 정도 핵심적인 기능들은 조금 더 들여다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죠. 결국은 사실은 저희가 모바일이든 또 PC든 간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웹 서버로 접근해서 데이터들을 요청하고 또 데이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 통신 구간 간의 암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SSL 기술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하고 아울러 이런 그 SSL 기능 이외에도 IDS나
뭐 이게 침입 탐지죠. 침입 방지 또는 파이어월 등을 통해서 그 웹 공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제 큰 데이터들의 경우는 파일들을 송수신하는 그런 형태의 API들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파일에 잘못되어 있는 악성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엔티바이러스 솔루션들도 같이 꼭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관리, 운용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API 포탈입니다. 이 포탈은 어떤 해당 기관의 API 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때 상대방 개발자들이 결국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측과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원 가입을 한다거나 또는 그 가입된 회원에 대해서 API 키를 발급받아서 또 보안의 기능들을 기반하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API 명세를 확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은 쉽게 테스트할 수도 있고 또 사용량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테스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포탈입니다. 사실 이제 고객마다 상당히 많은 요구사항들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꼭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실질적인 이런 서비스들의 부하나 유연성들을 제공하는 굉장히 중요한 백엔드 시스템이 바로 이 라우팅입니다. 제가 앞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내 또는 외부의 시스템 간의 연결성이 바로 라우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API 형태로 이 클라이언트와 백엔드 시스템을 연계하는 데 있어서 특히 레거시 시스템이 REST 형식으로 표준화된 REST 형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대부분 이제 표준 전문 방식의 기존의 소켓 통신이나 뭐 EJB, RMA 같은 방식으로 연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금융 중소기업들이 기관들이 이런 형식들을 지금 취하고 있죠. 아울러 이제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프로토콜 변환이나 또 전문 변환, 맵핑 등에 대한 기능들을 제공해야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빨리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 전달이 뭐 동기 방식, 비동기 방식으로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재조합해서 뭐 요즘에 이제 서비스 메시라고도 하죠. 이런 서비스 메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소위 요즘에 말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MSA 아키텍처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분기라든지 병렬 처리, 또 트랜잭션 처리, 또 처리 결과의 병합, 뭐 이런 일체의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같이 제공되어야 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들을 고객들과 같이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보면은 이 API 샌드박스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들은 지금 각각이 그 준비 상태가 다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 또 제공하려는 측이 서로 딱 맞춰져 있지 않아요. 서비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상대방은 서비스를 개발해야 되고 뭔가 그러한 구축을 진행해야만 해야지 궁극적인 서로의 상태와 무관하게도 어떤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서비스 개발들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API 서비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자들이 API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제 좀 더 경량화된 웹 서비스가 필요할 거고요. 뭐 근래 이제 노드.js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데이터도 키밸류 형태의 스키마가 없는 단순한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노에스케일에 대한 어떤 처리와 연동도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적으로 이제 이런 API 샌드박스가 현실적으로는 이제 각종 그 중개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이 이런 API 샌드박스를 구축해야만 지금 실제로 여러 서비스를 요구하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어떤 그런 공간이나 시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쭉 훑어보고 또 핵심적이었던 몇 가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희 인젠트가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저희 나름의 어떤 솔루션과 또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유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인젠트는 한 100여 개의 대형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 간의 각종 데이터 유통과 연계를 쭉 지원해 왔습니다. 뭐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는 뭐 거의 초당 억 건이 넘는 그런 트랜잭션들을 잘 처리하는 그런 엔진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해 왔고요.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내 채널로서 MCI나 EAI, 또 외부적으로는 FEP나 API 형태로 또는 뭐 공공이나 금융에서는 기업에서는 EAI 형태로 여러 서비스들을 연동해야 될 텐데 저희는 이런 대내 채널 연동 또 대외 채널 연동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기존 서비스들에 대한 연계와 라우팅입니다. 근래 이제 내부 채널로서는 우리가 뭐 금융기관은 ATM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인터넷 시스템, 인터넷 포털, 인터넷 뱅킹들이 내부 그런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IoT로 발생되는 거래들 요런 것들에 대한 대내 채널 연동이 핵심적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이제 내부 시스템 연동을 위한 EAI 영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부 기관 간의 연동을 위해서 오픈 API와 또 FEP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다 고객들이 별도의 솔루션을 통해서 따로따로 뭐 2개 또는 3개 이상의 솔루션들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합되고 표준화돼야 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 채널과 또 내부 시스템, 외부 채널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처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점이 있을 거고요. 아울러 이렇게 거래되는 데이터들은 결국은 하나의 전문 메시지라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쉽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대내 채널 또 외부 채널 서비스의 연동이 아주 자동화될 수 있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 관리, 개발할 수 있고 모니터링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큰 이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인젠트는 이런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연계를 위한 라우팅 엔진, 그다음에 개발 도구, 또 테스트 도구, 모니터링 도구들을 각각 제공하면서 아울러 통합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그 원 플랫폼이라는 형태로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근래 2월 달에 오픈한 모 캐피탈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MCI나 FEP, EAI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이후에 마이 데이터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였었고요. 저희가 이런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서 EIMS까지 도입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형태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었고요. 아마 이걸 기반으로 많은 데이터들의 유통들을 통제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9개 중개 기관 중에 하나이고 가장 먼저 좀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이 한국신용정보원의 경우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중개기관으로서 중소 금융기관들의 각종 정보 제공에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들을 연계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연계를 위한 MCI,
그다음에 대외 기관 연계를 위한 FEP, 내부 시스템 연계를 위한 EAI를 모두 다 저희 그 아이게이트라고 하는 원 플랫폼 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 한국신용정보원은 개인이나 기업 또 보험 관련 신용 정보 취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마이데이터 산업과 관련해서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중개 기관으로서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카드사들이 모두 다 이 한국신용정보원을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공공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애트리하고 같이 구축을 했었던 사례인데요. 국토교통부와 리빙액 오픈 API 서비스 프로토타입 사업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 관련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과제가 있고요. 저희랑 한 2,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사용자 포탈을 개발하고 뭐 시간 변환, 또 지표 변환, 방위각 변환, 뭐 또 지오 코딩 등의 한 14종 정도의 API 서비스를 개발 연동해서 사용자 포탈 화면을 통해서 AP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롯데 글로벌 로지스 사례입니다. 여기는 저희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거래처 연계에 있어서 기존 거래처 연계를 위한 FEP 방식, 그다음에 HTTP 기반의 REST 방식을 통해서 신규 거래처 연계를 하는 API 방식을 같이 제공할 수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SAP나 여러 가지 화물 시스템들 관련되는 내부 시스템 연동도 같이 고도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에 외산 EAI 솔루션을 쓰고 있었는데 저희의 그 올인원 플랫폼을 통해서 한 번에 EAI와 FEP 또 오픈 API를 같이 효율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인젠트가 마이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플랫폼에 대한 고민 또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 드렸습니다. 저희 인젠트를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인젠트는 한마디로 따지면은 데이터 플랫폼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크게는 제일 먼저는 ECM이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 이제 컨텐츠라면 이미지라든지 비교형 데이터 문서들이죠. 이런 ECM 솔루션들을 금융권 1위로서 비정형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과 솔루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금융권에서는 MCI에서는 1등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많은 사례들과 또 새로운 구축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래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포스트그레스QL 기반의 오픈소스 엑스퍼DB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실제로 오픈소스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공공과 기업의 많은 좋은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정형 데이터 또 정형 데이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통을 할 수 있는 연계 솔루션 이런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데이터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도움이 되고 싶고요. 또 많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